안녕하세요. 시어마음의 이광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반 성인들을 위한 시쓰기 지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대상으로 하는 일반 성인이란 학창 시절을 지나고 뒤늦게 시에 관심을 갖게 된 문학의 조예가 깊지 않은 그런 보통의 분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어렴풋이 교과서에서 보았던 시에 대한 경험이 전부일 것이며, 따라서 어떻게 시를 써야 할지 잘 감이 안 오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때 잘못 시를 접하게 되면 시란 그저 풍어를 읊는 일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아마도 조선시대 양반들이 본인은 귀족이라서 자연을 편안하게 읊을 수 있고 또 그러한 글들이 많았기에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매체에서도 드러나는 시에 대한 이미지가 이러한 성격이 강하다 보니 시를 쓴다 하면 뭔가 감상적이고 고상하고 어딘가 세상의 초탈에 있는 그러한 면모를 지녀야 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이러한 편견을 그대로 답습하고 재생산하고 있는 경우가 또 일부 시낭송가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는 보통의 글보다는 좀 더 섬세하고 감상적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일상적 수준을 너무 지나쳐버리는 것은 시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령 시는 굳이 한복이나 한옥과 굳이 어울릴 이유가 없고, 또 술이라던가 또 달이랑도 그렇게 필연적인 인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술이나 달에 대한 이미지도 중국 당나라 때 시인 이백의 이미지가 아직까지 전해져 있기 때문이겠죠. 문인들에 대한 이미지는 시대가 변해도 크게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느낌입니다. 특히 시인에 대해선 더더욱 그런데요. 그래서 뒤늦게 시를 배우려는 분들은 시 그 자체를 배우게 되기보다도 복고적인 그 분위기를 먼저 배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노래를 배운다고 할 때 굳이 7, 80년대 옛 노래를 가져와서 배울 필요가 없지요. 자료로 활용할 것은 옛날 것을 써야 마땅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래라는 것 전체가 7, 80년대 것에 멈춰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처럼, 과거의 시인들을 흉내낼 것이 아니라 과거의 시에 담겨 있는 정신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복고를 지향하는 것이 나쁜 것은 물론 아니지만, 시대가 변하는 만큼 시의 정서나 스타일도 따라서 변한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과서에서 보던 시들은 아무래도 교육적인 목적상 훈훈하고 교훈적인 그러한 내용을 담은 시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란 이렇게 바람직하고 또 무언가 깨달음을 전해주는 그러한 매체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가령 계몽의 도구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인데요. 시야 물론 읽으면 교훈도 남고 가르침도 남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가르치려고 해서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전달이 되는 것인 거죠. 내가 아무리 인생을 오래 살아봤고 또 겪은 게 많고 아는 것이 많아도 우리의 독자들은 가르침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주인이자 주체입니다. 적어도 자기 삶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현명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무언가를 쉽게 속단하고 결론 짓는 시를 보면 당연히 읽는 사람으로서는 이 시인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하고 느끼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시를 시작하게 될 때에는 이미 존재했던 것들을 재생산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현재 내 입에서 맴도는 말들을 꺼내도록 노력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옛 사람의 스타일 같은 것을 취향으로 좋아할 수는 있지만 굳이 흉내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없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에 익숙해지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내 시간 속에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시에 더 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때 시어들을 사용할 때 비유나 상징 같은 것에 너무 얽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의 표현법이라는 것들을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아는 정도면 충분하지, 비유나 상징을 썼다고 해서 시어가 되는 것은 아니고, 또 모순적으로 말했다고 해서 모순적인 현실이 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모순적이기 때문에 말도 모순적으로 나온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비유나 상징, 역설과 반어 이러한 방법들은 이것을 써서 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반영하면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습을 최대한 잘 담고자 노력하면서 말 자체를 잘하면 자연스럽게 표현법들이 쓰이게 된다는 것이죠. 문학의 뜻이 있다면 이때 내가 쓰는 말과 남이 쓰는 말을 연구하고 또 다듬고 실험하는 과정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굳이 문학에 무슨 뜻이 있다기보다는 자기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정도에서 만족하는 정도라면 그저 내 안에서 맴도는 말들을 우선적으로 불순물만 잘 걸러내서 써주면 되겠습니다. 덧붙여 시를 쓰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자꾸 미루게 된다거나 써지지 않는 경우에는 지금 그대로의 삶에서 펜만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일상을 먼저 분해하신 후에 재조립해 보십시오. 펜을 억지로 잡지 않아도 펜이 저절로 쥐어질 만한 그러한 삶의 공간이 마련된다면 굳이 써지지 않을 이유는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왜 시를 쓰고 싶어 하는지 등의 물음에 대하여 자신의 기억과 경험 속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헤아려 보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때 그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곳에서 그러한 마음들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가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고민해 보시면 시가 쓰이지 않을 이유는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시는 점선이 존재하는 종이에 선을 따라 그리는 과정이 아닙니다. 무언가 표본을 흉내내는 일이 아니라 그저 내 삶의 일면들을 담아내고 그려낸다는 생각으로 다양하게 써보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일반 성인들을 위한 시쓰기 지침에 대한 영상을 마쳐 보겠습니다.